사장 배신의 밤, 그리고 추락. 다음 날 아침, 민식은 회계사에게 받은 변호사 명함을 꺼냈다.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잃을 게 아닐지도 몰라. 민식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자. 출근길. 버스 안에서 민식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도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형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오전에 자리 비웁니다. 오후에 봬요. 민식이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버스 창밖으로 공장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민식은 한숨을 쉬었다. 공장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김철수가 민식에게 다가왔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잠깐 시간 되세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일이야? 사실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김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월급이 또 늦어질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민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소문을? 잘 모르겠는데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민식이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내가 확인해 볼게. 하지만 민식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오전 내내 민식은 현장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도진이 서류들 한번 제대로 봐야 하는데. 점심시간이 됐다. 직원들이 식당으로 가는 동안 민식은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민식은 도진의 책상 앞에 섰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민식이 하나씩 꺼내서 보기 시작했다. 계약서, 대출 서류, 통장 사본,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이상한 서류가 하나 눈에 띄었다. 자금 이체 내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식이 펼쳐봤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들이 적혀 있었다. 그 개인 계좌 이름은 오도진. 민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금액을 보니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다. 민식이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더 뒤지기 시작했다. 다른 서류들도 꺼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민식 명의로 된 계좌들이 있었다. 민식이 모르는 계좌들이었다. 그 계좌들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마치 돈 세탁을 하는 것처럼. 민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도진이가 내 이름으로. 그때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뭐 하세요? 민식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도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다. 도진아, 이게 다 뭐야?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님, 그건. 민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명의로 된 계좌? 내가 모르는 계좌가 왜 있어? 도진이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지금 내 이름으로 뭐 한 거야? 도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님, 설명드릴게요. 설명해봐. 도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 계좌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세금? 네. 회사 자금 운용하려면 여러 계좌가 필요해요. 민식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다. 거짓말하지 마.
여기 보면 내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 있잖아.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 운영비예요. 운영비? 이렇게 많이? 민식이 다른 서류를 들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대출금이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아. 도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형님, 지금 화나신 거 이해해요. 근데 민식이 도진의 말을 끊었다. 너 처음부터 날 속일 생각이었지?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야? 이 모든 게 뭐냐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봤다. 민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아, 나는 널 믿었어. 진짜로 믿었다고. 도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식이 말을 이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같이 시작하지 않았냐? 도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민식의 마음이 무너졌다. 죄송하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민식이 물었다.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이었어? 도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민식이 다시 물었다. 대답해봐.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럼 처음엔 정말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도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형님이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면 그냥 찍으시고 설명 안 해도 믿어주시고. 민식의 주먹이 떨렸다. 도진이 말을 이었다. 그게 너무 쉬웠어요. 민식이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쉬웠다고? 사람 인생을 가지고 놀았는데 쉬웠다고? 도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형님, 이건 사업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이게 사업이야? 이건 사기야. 도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형님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서류에 동의하신 거예요. 민식이 비웃었다. 내가 뭘 알고 동의를 해? 너한테 속은 거지.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는 형님이 동의하신 겁니다. 그 말에 민식은 할 말을 잃었다. 도진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식이 물었다. 뭐 하는 거야? 떠나려고요. 떠난다고? 도진이 가방을 매며 말했다. 형님, 이제 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민식이 다가가 도진의 팔을 잡았다. 도망가려고? 책임은? 도진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책임은 형님이 지세요. 서류상으론 형님이 대표니까. 민식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도진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뭘? 세상은 착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도진이 사무실을 나갔다. 민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몇 시간이 지났다. 민식은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모두 민식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다. 대출, 담보, 연대보증. 민식이 중얼거렸다. 나는 뭘 한 거지?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었다. 민식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 또 울렸다. 이번엔 은행이었다. 민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행 직원이 말했다. 강민식 고객님이시죠? 대출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다. 이번엔 다른 은행이었다. 그리고 또. 민식은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다. 저녁이 됐다.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했다. 김철수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식이 대답했다. 응, 먼저 가. 도진 대표님은요? 떠났어. 네. 민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집에 가. 내일. 얘기할게. 김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밤이 됐다. 공장은 텅 비었다. 민식 혼자만 남았다. 사무실 불빛 아래서 민식은 서류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이 깊어졌다. 모든 게 민식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대출도, 담보도, 부채도. 도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식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완벽하게 당했구나. 자정이 넘었다. 민식은 서류를 가방에 담았다. 공장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비었다가 점점 굵어졌다. 민식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빗속을 걸으며 민식은 눈물을 흘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인가? 성실하게 산 게 바보 같은 건가? 민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 미영과 아들 지훈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미영이 민식을 보고 일어났다.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민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미영이 놀라 다가왔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도진이가 도망갔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민식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우리 다 끝났어. 지훈이 다가와 서류를 봤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민식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미안하다고요? 이게 8억이에요. 8억? 지훈아. 그리고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요? 아버지가 뭘 하신 거예요? 민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이 지훈을 말렸다. 지훈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다 망한 거예요. 지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 결혼자금 다 날아간 거네요. 민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영이 민식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 정말 다 끝난 거예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영이 주저앉았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식은 잠도 자지 못한 채 공장으로 갔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민식을 보자마자 김철수가 다가왔다. 대표님, 소문 들었어요. 도진 대표가 도망갔다고.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박준혁이 물었다. 그럼 우리 월급은요? 민식이 대답했다. 미안하다. 지금 돈이 없어.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직원이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일한 건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철수가 민식에게 조용히 물었다. 대표님, 회사 망하는 거예요? 민식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 것 같아.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민식이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민식은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 2명이 앉아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강민식 씨 앉으세요. 민식이 의자에 앉았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강민식 씨, 공동대표로 계시던 은성정밀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셨습니다. 네. 오도진 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민식이 놀라 물었다. 고소요? 도진이가 나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민식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래처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식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민식이 서류를 봤다. 정말로 모든 게 민식이 횡령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민식이 항변했다. 이건 조작이에요. 도진이가 만든 거라고요.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 주장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형사가 말했다. 강민식 씨, 이 계좌들 보이시죠? 민식이 봤다.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들이었다. 이 계좌들로 회사 돈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본인 계좌 맞죠?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제 이름이긴 한데 제가 만든 계좌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진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강민식 씨 계좌 개설할 때 신분증이랑 인감이 필요합니다. 도용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형사가 서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여기 거래처와 강민식 씨가 따로 만난 CCTV도 있습니다. 민식이 당황했다. 그건 업무상 만난 거예요. 거래처 측 진술로는 강민식 씨가 대금을 개인 계좌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강민식 씨,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식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나는 범죄자가 된 건가? 조사가 끝나고 민식은 경찰서를 나왔다. 밖에서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식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당신 괜찮아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민식이 조용히 말했다. 도진이가 나를 고소했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내가 횡령했다고. 증거도 다 만들어놨대. 미영이 민식을 껴안았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민식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집에 없었다. 친구 집에 가 있다고 문자를 남겼다. 민식과 미영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미영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식이 대답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그래요. 당장 내일 가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 믿어요. 민식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우리가 못 믿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당신이 아니라 도진이라는 사람이죠. 민식이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집 안 공기가 바뀌었다. 가난해지는 건 괜찮았다. 근데 가장을 못 믿겠다는 눈빛을 받는 건 힘들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민식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했다. 한참을 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민식이 물었다.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일단 모든 서류에 고객님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객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하지만 속은 거잖아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증거를 다 만들어뒀어요. 민식이 절망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높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선 오도진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담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다 떠났다. 매일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채권자들도 찾아왔다. 집 앞에 독촉장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집 앞에 법원 직원이 찾아왔다. 집 압류 통지서를 들고 미영이 통지서를 받아들고 주저앉았다. 우리 집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민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인 거예요? 민식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훈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요. 지훈아. 지훈이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민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 밤 민식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었다. 민식이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남을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민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람을 믿은 게 죄였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식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비를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민식은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62의 나이에 모든 걸 잃었다. 돈도, 집도, 가족의 신뢰도. 이제 남은 건 빛뿐이었다. 민식은 벤치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다. 새벽이 됐다. 민식은 여전히 걷고 있었다. 공장 단지 근처까지 왔다.
은성정밀 건물이 보였다. 문이 잠겨 있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민식은 철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빗속에서 민식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과였다. 하지만 민식은 계속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민식이 고개를 들었다.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우산을 쓰고 민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노인이 민식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일어나. 괜찮습니다. 노인이 민식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라니까. 내가 커피라도 사줄 테니까. 민식이 노인을 바라봤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노인이 말했다. 나 박태수요. 옛날에 여기 파출소에서 근무했었소. 민식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 그때, 맞아. 당신 공장 과장 아니었소?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수가 민식을 데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샀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태수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소? 민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다. 도진과의 동업, 배신, 빚 고소. 태수는 말없이 들었다. 민식이 말을 마치자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놈이 전형적인 수법을 썼구먼. 네. 태수가 설명했다. 나 형사했었소. 이런 사기꾼들 패턴이 다 비슷해요. 사기꾼이요? 그래. 착한 사람 타겟으로 해서 서류로 묶고 증거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거지. 민식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쉽진 않아.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어떻게요? 태수가 민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그놈이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요? 그래. 사기꾼은 한 명만 안 속여. 반드시 여러 명을 속이거든. 민식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태수가 말했다. 당신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 싸워볼 거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싸워보겠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 그럼 나랑 같이 가자고. 민식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다. 오장 누명. 다음 날 아침, 민식은 박태수와 함께 작은 다방에 앉아 있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하지만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다. 태수가 노트를 펼쳤다. 자, 이제부터 당신 얘기를 전부 적을 거요.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슨 말을 했는지. 특히 돈 얘기 나왔던 날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민식이 망설이며 물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사기꾼들은 패턴이 있어. 같은 수법을 반복해. 당신이 겪은 걸 정리하면 그놈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걸 찾을 수 있어. 민식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건
카페에서였어요. 언제요? 작년 가을쯤. 정확히는 10월 중순. 태수가 노트에 적었다. 좋아. 그때 무슨 얘기 나왔소? 민식이 눈을 감고 기억했다. 도진이가 같이 사업하자고 했어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얘기하면서 정부 지원금 얘기 나왔어요? 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태수가 적으며 중얼거렸다. 정부 지원금. 전형적이네. 뭐가요? 태수가 설명했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미끼야. 정부 돈이니까 안전하다. 우리가 안 받으면 남 준다. 이런 식으로 현혹시키지. 민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완전히 당한 거네요. 태수가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 동안 민식은 기억나는 모든 걸 말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계약서 작성, 공장 설립, 서류에 도장 찍던 날들. 태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다. 민식이 말하는 중간중간 태수가 질문했다. 그날 은행 갔을 때 CCTV 있었을 거요. 기억나오? 네, 있었어요. 좋아. 그거 확보해야 해. 어떻게요? 변호사 통해서 요청하면 돼. 당신 혼자 서류 본 게 아니라 도진이가 유도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민식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태수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도진이가 당신한테 설명할 때 녹음한 거 있어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아쉽네. 근데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이요? 태수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첫 번째 목표는 오도진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속였는지 찾는 거요. 패턴이 필요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겠다는 거군요. 맞아. 사기꾼은 항상 혼자만 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야 입을 막기 쉬우니까. 민식이 물었다. 어떻게 찾죠?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내일이지. 나 형사 20년 했어. 사람 찾는 건 자신 있어. 며칠 후, 민식은 또 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번엔 좀 더 공식적인 조사였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지난번에도 봤던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형사가 말했다. 강민식 씨, 다시 오셨네요. 앉으세요. 민식이 의자에 앉았다. 새로운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저는 경제범죄 전담 형사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민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훈이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강민식 씨, 이 계좌들 보이시죠? 민식이 봤다.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들이었다. 네. 이 계좌들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식이 답했다. 저는 그 계좌들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정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명의 도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좌 개설 신청서 보세요. 서명이랑 도장이 있습니다. 민식이 서류를 자세히 봤다. 정말로 자기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민식이 당황하며 말했다. 이건 다른 서류에 찍은 건데
어떻게? 다른 서류요? 네. 회사 설립 서류나 계약서라고 해서 찍었는데 이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강민식 씨 서류 확인 안 하고 도장 찍으셨어요? 민식이 고개를 숙였다. 네. 도진이를 믿었어서. 다른 형사가 말했다. 강민식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증거상으로는 강민식 씨가 가해자로 보여요. 저는 피해자예요. 그걸 증명해야죠. 이정훈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여기 거래처 사람들 진술이 있습니다. 강민식 씨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금을 다른 계좌로 달라고 했다는 증언이에요. 민식이 놀라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강민식 씨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당에서 만난 거. 그건 업무 미팅이었어요. 미팅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민식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냥 납품 일정이랑 품질 얘기. 돈 얘기는요? 도진이가 했어요. 제가 아니라. 이정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날 도진 씨도 같이 있었어요? 민식이 잠시 생각했다. 아니, 저만 간 것 같은데. 그럼 강민식 씨 혼자 거래처 사람 만난 거네요? 네, 근데 도진이가 가라고 해서. 이정훈이 서류에 뭔가 적으며 말했다. 지시받았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문자나 이메일은요? 도진이는 보통 전화로 얘기했어요. 녹음은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정훈이 펜을 내려놓았다. 강민식 씨, 이거 아세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전부예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증명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민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식 씨, 혹시 다른 피해자 아는 분 있어요? 다른 피해자요? 네. 도진 씨가 강민식 씨 말고 다른 사람도 속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혹시 있을지도. 이정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뭔가 발견되면 연락 주세요. 지금으로선 강민식 씨 입장이 불리합니다. 민식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민식은 벽에 기대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 그때 누군가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수였다. 태수가 물었다. 조사 어땠소?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안 좋았어요. 증거가 없대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왔지. 무슨 일이세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찾았어. 다른 피해자. 민식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그래.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근처 식당. 태수와 민식이 마주 앉았다. 태수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내가 사흘 동안 발로 뛰었어. 도진이란 놈이 활동했던 지역을 다 돌아다녔지. 그래서요? 3명 찾았어. 당신이랑 비슷한 상황. 민식이 놀라 물었다. 3명이나요? 아마 더 있을 거야. 근데 일단 확인된 건 3명. 태수가 노트를 펼쳤다. 첫 번째, 김영수. 50대 자영업자. 작은 철물점 운영했어. 도진이한테 사업 확장 제안받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렸어.
민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번째, 이명희. 60대 부부. 식당 하던 사람들. 프랜차이즈 사업한다고 도진이가 접근했고, 역시 전 재산 날렸어. 세 번째는요? 박현철. 40대 회사원. 퇴직금으로 공동 투자했다가 빚만 남았어. 민식이 주먹을 쥐었다. 다들 저랑 똑같네요. 그래. 패턴이 완전히 같아. 같이 한다. 정부 지원 있다. 서류는 내가 한다. 똑같아. 민식이 물었다. 그 사람들이 증언해 줄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설득할 거야. 이미 한 명은 만나봤어. 김영수 씨. 그 사람도 당신이랑 똑같이 경찰 조사받고 도진이한테 고소당했어. 민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태수가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싸울 수 있어. 피해자가 여럿이면 패턴이 증명되면 도진이란 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일주일 후 태수의 집. 작은 거실에 4명이 모였다. 민식, 김영수, 이명희 부부 박현철. 모두 도진에게 당한 사람들이었다. 태수가 말했다. 자, 다들 모인 이유는 알 거요. 우리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요. 김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대응이라 제대로 될까요? 저는 벌써 경찰 조사도 2번 받았어요. 이명희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집까지 압류당했어요. 박현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사기꾼 취급받고 있어요. 직장도 잘렸고. 민식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똑같아요. 4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태수가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볼 거요. 태수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어디서였어요? 김영수가 답했다. 저는 카페요. 이명희가 말했다. 우리도 카페. 박현철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민식이 덧붙였다. 저도 카페였어요. 태수가 노트에 적었다. 좋아. 도진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김영수가 말했다. 같이 사업하자고.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이명희가 말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박현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정부 지원 사업 얘기부터 꺼냈어요. 민식이 놀라며 말했다. 완전히 똑같네요. 태수가 계속 질문했다. 서류 작성할 때는요? 김영수가 답했다. 도진이가 다 준비해 왔어요. 저는 도장만 찍으라고. 이명희가 말했다. 우리도요. 내용 설명도 안 해주고. 박현철이 덧붙였다. 포스트잇 붙여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만. 민식의 손이 떨렸다. 저도 정확히 똑같았어요. 2시간 동안 4명은 자기 경험을 나눴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패턴이 명확해졌다. 도진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를 속였다. 태수가 정리하며 말했다. 자,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진이란 놈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김영수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태수가 설명했다. 우리가 공동으로 고소장을 낼 거예요. 4명이 똑같은 패턴으로 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박현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먹힐까요? 먹혀야죠. 한 명이 당한 건 실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명이 똑같이? 그건 조직적 사기예요. 이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 비용은요? 태수가 답했다. 공동 소송하면 비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민식이 물었다. 이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태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장담은 못해요. 도진이가 돈을 다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누명은 벗을 수 있어요. 네 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김영수가 먼저 말했다. 저는 할래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이명의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하겠어요. 박현철도 주먹을 쥐며 말했다. 저도요. 민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팀이야. 같이 싸우는 거야. 다음 날, 민식은 집으로 돌아왔다. 미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식이 말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다른 피해자들을 찾았어. 도진이한테 당한 사람들. 미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4명이나 돼. 다들 나랑 똑같이 당했어.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공동으로 고소할 거야. 그러면 도진이가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정말 다행이에요. 민식이 미영을 안았다.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당신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한동안 친구 집에 있었던 지훈이었다. 민식이 지훈을 보고 일어났다. 지훈아. 지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들 찾았다고. 응. 지훈이 민식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저, 아버지 의심했어요. 정말 아버지가 잘못한 건 줄 알았어요. 민식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식이 지훈을 안았다. 괜찮아, 아들. 다 괜찮아. 미영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민식, 김영수, 이명희 부부, 박현철, 그리고 태수가 모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한참을 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김영수가 놀라 물었다. 진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분이 모두 똑같은 패턴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건 명백한 조직적 사기입니다. 박현철이 물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100%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승산은 충분히 있어요. 이명희가 물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일단 공동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엔요?
경찰이 수사하겠죠. 오도진 씨를 찾아서 조사하고 계좌 추적하고. 민식이 물었다. 도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답했다. 도망갔어도 찾을 수 있어요. 요즘은 다 기록이 남으니까. 카드 쓰면 위치 나오고 핸드폰 켜면 기지국에 잡히고. 태수가 덧붙였다. 내가 형사 출신이니까 도울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정보 얻는 것도 가능하고.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며칠 후 고소장이 제출됐다. 정식 명칭은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공동 고소장이었다. 4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오도진을 고소한 것이었다. 민식은 고소장 사본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오도진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다. 민식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다. 잡혔다. 미영이 놀라 달려왔다. 뭐가요? 도진이 잡혔대. 미영이 민식을 안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민식은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엔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 이정훈이 앉아 있었다. 이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강민식 씨, 다시 오셨네요. 이번엔 입장이 많이 바뀌셨죠?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도진 씨 조사했습니다. 거의 다 자백했어요. 민식이 놀라 물었다. 자백했다고요? 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부인을 못하더라고요. 4분 피해 내역이 똑같으니까. 민식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정훈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도 더 나왔어요. 조사하면서 5명이 더 발견됐습니다. 5명이요? 네. 도진이란 놈이 몇 년 동안 이런 짓을 계속한 거예요. 민식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저는요? 이정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강민식 씨에 대한 혐의는 모두 취하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실 거예요. 민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도와준 박태수 씨한테도 감사하세요.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 안 됐을 거예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오니 태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식이 달려가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지. 아니에요. 태수 씨 아니었으면 저는. 태수가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이 포기 안 한 게 제일 중요했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든. 근데 당신은 끝까지 버텼잖아. 민식이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가 설명했다. 이제 재판 들어가. 도진이가 자백했으니까 형량만 정하면 돼. 돈은요? 그건 솔직히 다 돌려받기 힘들 거야. 도진이가 이미 많이 써버렸을 테니까. 민식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누명만 벗어도. 태수가 웃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저녁, 민식은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미영과 지훈이 기뻐했다.
미영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이야. 지훈이 물었다. 아버지, 집은요? 빚은요? 민식이 솔직하게 말했다. 집은 아마 못 지킬 것 같아. 빚도 많이 남을 거고.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집은 다시 구하면 되고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죠.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몇 주 후 재판이 열렸다. 민식, 김영수, 이명희 부부 박현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법정에 있었다. 피고석에 오도진이 앉아 있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민식은 도진을 바라봤다. 예전의 밝은 미소는 없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오도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총 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횡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판사가 도진에게 물었다. 피고인, 기소 내용 인정합니까? 도진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도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방청석을 바라봤다. 민식과 눈이 마주쳤다.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오도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식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다른 피해자들이 민식에게 다가왔다. 김영수가 말했다. 강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명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박현철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싸워줘서 고마웠어요. 민식이 그들의 손을 잡았다. 저도 여러분 덕분이에요. 태수가 다가오며 말했다. 자, 이제 진짜 끝이야. 다들 수고했어. 민식이 태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태수 씨, 평생 은혜 못 잊겠어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은혜는 무슨, 당신이 포기 안 한 거야. 내가 뭐, 아니에요. 태수 씨 없었으면. 태수가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 받는 거야. 당연한 거지. 저녁. 민식은 가족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작은 식탁, 간단한 반찬들. 하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다. 미영이 말했다. 당신, 이제 뭐 할 거예요? 민식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일자리 알아봐야지. 나이가 많아서 쉽진 않겠지만.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저도 알바 더 늘릴게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공부해.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날 밤, 민식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민식은 생각했다. 나는 많은 걸 잃었다. 돈도, 집도, 회사도. 하지만 잃지 않은 것도 있었다. 가족의 신뢰, 자신의 명예, 그리고 살아갈 이유. 민식이 중얼거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답게 살면 돼요. 민식이 돌아봤다. 미영이 웃고 있었다. 미영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당신이니까. 민식이 미영을 안았다. 고마워. 뭐가요? 내 옆에 있어줘서. 미영이 민식을 꼭 안았다. 당연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며칠 후, 민식은 작은 공장의 관리직 면접을 봤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지만 40년 경력이 도움이 됐다. 면접관이 말했다.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민식이 답했다.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민식이 솔직하게 말했다. 네,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됐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습니다. 뭘 배우셨어요? 민식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을 믿되 확인은 해야 한다는 것. 면접관이 웃었다. 좋은 답변이네요. 일주일 후, 민식은 합격 통보를 받았다. 큰 회사는 아니었다. 월급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 출근 날, 민식은 새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미영이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다. 잘 다녀와요. 민식이 웃었다. 응, 다녀올게. 당신 파이팅. 지훈도 방에서 나와 말했다. 아버지 화이팅. 민식은 가족들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민식은 생각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62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민식은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육장 재건. 민식의 첫 출근. 새 직장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부품 공장이었다. 은성정밀보다 훨씬 작았다. 직원도 10명 정도. 기계도 낡았다. 하지만 민식에겐 소중한 곳이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아침 8시. 민식은 공장 정문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시작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공장장이 민식을 맞이했다. 공장장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강민식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공장장 정기철입니다. 민식이 악수하며 답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 때 봤는데 경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워야죠. 정기철이 공장 안을 안내했다. 여기가 1라인이고요. 저기가 검수실입니다.
작긴 하지만 나름 오래된 공장이에요. 민식이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철판 부딪히는 소리, 기름 냄새. 민식은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직원들을 소개받았다. 다들 민식보다 젊었다. 30대부터 50대까지. 한 직원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민식이 답했다. 강민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 과장님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경력이 엄청 많으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다른 직원이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 안 하려고 해서 경력 있는 분 오시면 정말 도움돼요. 민식이 웃으며 답했다.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첫날 업무는 공장 파악이었다. 민식은 각 라인을 돌아다니며 기계 상태를 확인했다. 베어링이 낡은 것도 보였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된 것도 보였다. 민식이 전기철에게 말했다. 공장장님, 이 기계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아요. 근데 예산이 빠듯해서 사고 나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 조금씩 손보는 게 나아요. 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한데 강 과장님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정기철이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 민식은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소박한 식사였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이수진이 민식에게 물었다. 과장님,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민식이 잠시 망설였다. 저 작은 공장 운영했었어요. 직접 운영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아니에요. 잘 안 돼서. 민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수진이 눈치를 채고 주제를 바꿨다. 아, 그럼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다른 직원이 물었다. 과장님, 공장 일 오래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식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사람이요. 사람이요? 네. 기계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식은 자기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걸 뼈저리게 배웠지.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민식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작업을 지켜봤다. 한 젊은 직원이 용접을 하고 있었다. 손놀림이 서툴렀다. 민식이 다가가 물었다. 처음 해봐요? 젊은 직원이 놀라며 답했다. 아, 네. 한 달 됐어요. 잠깐 이리 와봐요. 민식이 용접기를 들고 시범을 보였다.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잡고 속도는 천천히. 불꽃이 일정하게 튀었다.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와, 깔끔하다. 연습하면 돼요. 처음엔 다 서툴러요.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민식이 웃었다. 당연하죠. 나도 처음엔 용접봉 제대로 못 잡았어요. 젊은 직원이 용기를 얻은 표정으로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민식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이런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퇴근 시간. 민식은 작업복을 벗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 괜찮았어.
피곤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다시 일을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민식에게는 큰 의미였다. 집에 도착했다.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였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요? 첫날 어땠어요? 민식이 웃으며 답했다. 괜찮았어. 사람들도 좋고 다행이네요.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편했어. 미영이 민식을 안아주었다. 고생했어요. 민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고생 많아. 저녁 식사, 소박한 반찬들이 식탁에 놓였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예전처럼 고기는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 첫 출근 축하해요. 민식이 웃었다. 고마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일하는 게 좋더라. 미영이 밥을 더 퍼주며 말했다. 당신은 일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 네. 집에만 있을 때는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일하는 게 맞나 봐. 지훈이 물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민식이 솔직하게 답했다. 시간은 걸릴 거야. 빚도 많고 여유도 없고. 근데 천천히 나아질 거야.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도울게요. 민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그날 밤, 민식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아파트 창문. 예전 집만큼 전망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별은 보였다. 민식은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옆에서 미영이 말했다. 이미 일어섰잖아요. 민식이 미영을 바라봤다. 그렇나? 그럼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민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고마워. 뭐가요?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미영이 웃었다. 당연하죠. 우리 같이 늙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식은 새 직장에 점점 적응해 갔다. 기계를 고치고 직원들을 가르치고 품질을 관리하고 익숙한 일들이었다. 그리고 민식은 알았다. 나는 이런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어느 날 오후 민식이 기계를 점검하고 있는데 정기철이 다가왔다. 강 과장님,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민식이 작업복을 털고 사무실로 갔다. 정기철이 서류를 내밀었다. 강 과장님, 이번 달부터 급여 올려드리려고요. 민식이 놀라 물었다. 네, 벌써요? 네. 과장님 덕분에 공장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졌어요. 불량률도 줄었고 작업 효율도 올랐고. 아닙니다. 제가 뭘. 정기철이 웃으며 말했다.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엄청 좋아해요. 강 과장님 오신 후로 일하기 편해졌다고. 민식이 머리를 긁었다. 그냥
할 일 한 것뿐인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험이랑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민식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급여가 30만 원 올라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식에겐 큰 의미였다. 민식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저녁, 민식은 집에 돌아와 급여 인상 소식을 전했다. 미영이 기뻐했다. 정말요? 벌써? 응, 이번 달부터래. 당신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훈도 기뻐했다. 아버지, 축하해요. 민식이 웃었다. 고마워.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지. 미영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겠네요. 응, 천천히라도 갚아야지. 지훈이 말했다. 저도 알바비 모아서 보탤게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학비에 써. 아버지가 할게. 근데 괜찮아. 아버지가 일할 수 있으니까. 주말 민식은 오랜만에 박태수를 만났다. 동네 작은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태수가 잔을 따르며 말했다. 새 직장은 어때? 민식이 답했다.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괜찮고 다행이네. 표정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죽은 사람 같았거든.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 민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해해. 나도 형사하면서 비슷한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민식이 잔을 들었다. 태수 씨, 정말 감사해요. 태수 씨 아니었으면 저는. 태수가 손을 저었다. 그만해. 이미 100번은 들었어. 그래도 태수가 잔을 부딪혔다. 자, 마셔. 과거는 잊고 앞만 보자고. 두 사람은 소주를 마셨다. 태수가 물었다. 도진이 놈, 소식 들었어?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소 포기했다던데요. 그래. 결국 7년 확정됐어. 다른 피해자들은요? 다들 천천히 회복 중이야. 쉽진 않지만 다들 포기 안 하고 살고 있어. 민식이 한숨을 쉬었다. 돈은 거의 못 돌려받았죠? 응. 도진이가 이미 다 써버려서 몇 천만 원 정도만 회수됐어. 그게 다예요? 안타깝지만. 그래.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어. 민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우리가 손해본 거네요. 태수가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명예는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찾아. 당신은 명예를 지켰잖아.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술을 몇 잔 더 마셨다. 태수가 물었다. 민식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 네. 도진이. 아직도 미워? 민식이 잠시 생각했다. 미워요. 당연히 미워요. 근데,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순 없잖아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민식이 말을 이었다.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놈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한다고. 지금은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가족이랑 평범하게. 태수가 웃었다.
그게 제일 큰 복수야.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게. 민식도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낫네요.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술집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태수가 말했다. 민식 씨,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감사합니다. 아니야. 우리 친구잖아. 민식이 태수와 악수했다. 태수 씨, 평생 은혜 못 잊을게요. 은혜는 무슨, 우리 그냥 인연이야. 좋은 인연.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몇 주가 지났다. 민식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민식에겐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다. 어느 날 민식은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오도진.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민식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민식은 편지를 뜯었다. 편지 내용. 강민식 형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제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정말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형님의 착함을 이용한 건 제 평생 죄입니다. 형님,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도진 올림. 민식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 미영이 다가와 물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도진이요.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써 있어요? 사과. 했어요. 사과라니. 민식이 편지를 미영에게 건넸다. 미영이 읽었다. 그리고 편지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미영이 말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답장할 거예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민식이 창밖을 바라봤다. 용서,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식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도진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당신이 한 일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곳에서 반성하고 나중에 나와서는 다른 삶을 사세요. 다시는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강민식. 민식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정말 보내야 하나? 민식은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봉투를 집어넣었다. 이제 정말 끝내자. 그날 밤
민식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민식이 웃었다. 좋은 말이네. 저는 아버지 생각했어요. 민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아들. 미영이 밥을 더 퍼주며 말했다. 우리 가족 다 강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민식이 가족들을 바라봤다. 맞아.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몇 달이 더 지났다. 민식의 삶은 계속 나아졌다. 급여도 조금씩 올랐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여전히 여유롭진 않았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어느 주말 민식은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갔다. 소풍을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산책이었다. 도시락도 없었다.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몇 줄 샀다. 하지만 행복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민식은 생각했다. 나는 많은 걸 잃었다. 돈도 집도 시간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가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미영이 민식에게 물었다. 당신 뭐 생각해요? 민식이 웃으며 답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진짜요? 응. 그냥 지금이 좋아.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나도요. 지훈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아빠, 엄마, 여기 사진 찍어요. 민식과 미영이 일어나 지훈에게 갔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민식이 중얼거렸다. 나는 행복하다. 미영이 물었다. 뭐라고요? 민식이 웃으며 답했다. 아니, 혼잣말이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이 그들의 집이었다. 따뜻한 집이었다. 7장 작은 승리들. 1년이 흘렀다. 민식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월급도 크게 늘진 않았다. 하지만 안정적이었다. 아침, 민식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니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다. 주름도 깊어졌다. 나이를 먹는구나.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미영이 아침을 차려놓고 말했다. 당신 오늘 태수 씨 만난다면서요? 응. 저녁에 다른 피해자분들이랑 모임 있어. 자주 만나네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미영이 밥을 퍼주며 말했다. 좋은 일이에요. 서로 힘이 되잖아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 서로 이해해. 출근길. 버스 안에서 민식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다. 김영수 오늘 저녁 다들 오시죠? 박현철 네 갑니다. 이명희 우리 부부도 갈게요. 민식도 답장을 보냈다. 저도 갑니다. 저녁 6시에 봬요.
공장. 민식은 이제 이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 직원들이 민식을 따랐고 공장장도 민식을 신뢰했다. 아침 회의. 정기철이 민식에게 물었다. 강 과장님, 이번 달 생산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민식이 노트를 확인하며 답했다. 가능합니다. 지금 진도대로면 오히려 초과 달성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어떻게? 직원들이 작업 효율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기계 정비를 꾸준히 해서 고장도 줄었고요. 정기철이 감탄하며 말했다. 과장님 오신 후로 공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다른 직원이 말했다. 과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많아요. 덕분에 실력도 늘었고, 민식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요. 점심시간. 민식은 이수진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뭔데? 과장님, 전에 사업하시다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민식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응, 힘들지 않으세요? 다시 시작하는 게. 민식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어.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왜요? 민식이 웃으며 말했다. 욕심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 예전엔 회사를 키워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생각만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그게 행복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님, 멋있어요. 뭐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 민식이 머리를 긁었다. 긍정적이라기보단 그냥 받아들인 거지. 내 상황을. 오후. 민식이 현장을 점검하는데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과장님, 잠깐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은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친구가 사업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돈을 좀 투자하라고. 민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얼마나? 제 적금이랑 퇴직금. 한 2천만 원 정도요. 민식이 심각하게 물었다. 그 친구 오래 알았어? 중학교 때부터요. 사업 계획서는 봤어? 아니요. 그냥 말로만. 민식이 젊은 직원의 어깨를 잡았다. 내 말 잘 들어. 절대로 말로만 믿지 마. 네. 서류로 전부 확인해.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계좌 내역. 전부.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젊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과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도 너처럼 친구를 믿었다가 전 재산 날렸어. 네, 그것도 사기꾼한테. 나를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한테. 젊은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식이 말을 이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아. 근데 확인은 꼭 해야 돼. 친구든 가족이든. 돈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해.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민식이 젊은 직원을 토닥였다. 좋은 결정하길 바라. 퇴근. 민식은 곧바로 모임 장소로 향했다. 작은 식당이었다.
피해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 도착하니 김영수가 먼저 와 있었다. 김영수가 손을 흔들었다. 형님 오셨어요. 민식이 악수하며 말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박현철, 이명희 부부, 그리고 박태수까지. 총 6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태수가 말했다. 자, 다들 오랜만이네요. 건배부터 하죠.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배.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이명희의 남편이 말했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수가 답했다. 저는 작은 가게 다시 시작했어요. 철물점이요. 와, 대단하신데요? 아니에요. 작은 가게인데. 그래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서. 박현철이 말했다. 저는 새 직장 구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이명희가 말했다. 우리는 작은 반찬 가게예요. 집에서 반찬 만들어서 파는 거 잘 되세요? 아직은 적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식이 말했다.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해요. 여러분처럼 조금씩 일어서고 있죠. 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다들 대단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거야. 김영수가 말했다. 근데 가끔 생각나요. 도진이란 놈.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박현철이 말했다. 저도요. 아직도 가끔 악몽 꿔요. 이명희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민식이 조용히 말했다. 다들 그 사람 용서했어요? 모두가 침묵했다. 한참 후 김영수가 말했다. 용서는 아직 못했어요. 솔직히 박현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이명희가 말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민식이 말했다. 저도 용서는 안 됐어요. 근데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사는 건 더 싫어요. 그래서 잊으려고 노력해요. 태수가 말했다. 맞아. 용서와 잊는 건 다른 거야. 용서 못해도 돼. 근데 그 사람한테 붙잡혀 사는 건 우리가 또 지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건배.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무거운 주제였지만 점점 분위기가 밝아졌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다. 박현철이 말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요. 그럼요. 우리가 서로 힘이 되잖아요. 이명희가 말했다. 맞아요. 여러분 만나면 위로가 돼요. 민식이 말했다. 저도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태수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팀이야. 같이 무너졌지만 같이 일어선 거지.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밤바람이 시원했다. 김영수가 민식에게 말했다. 형님, 다음엔 형님 댁에서 모이는 거 어때요? 우리 집? 작은데. 괜찮아요. 가족들도 만나고 싶어요. 박현철이 말했다. 저도 좋아요. 가족들끼리 친해지면 좋잖아요. 민식이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다음엔 우리 집에서 만나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식은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그게 민식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임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잘 지내고 있더라. 다행이네요. 민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진짜요? 좋아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괜찮겠어? 괜찮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민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줘서. 뭐가요? 당연한 거죠. 며칠 후, 민식은 직장에서 이메일 하나를 받았다. 발신인은 한방송국 PD였다. 제목 사기 피해자 인터뷰 요청했건. 민식이 메일을 열어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최근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 중입니다. 강민식님의 사례를 알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식이 고민했다. 방송에 나간다고? 전혀. 민식은 가족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방송국요? 응. 사기 피해 관련 프로그램 만든다는데. 지훈이 물었다. 아버지, 하실 거예요? 민식이 망설이며 말했다. 모르겠어. 나를 봐야 할까? 미영이 말했다. 당신이 결정해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뭔데? 당신 얘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기 안 당하게요. 민식이 생각에 잠겼다.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다음 날, 민식은 태수에게 전화했다. 태수 씨,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태수가 답했다. 아, 나한테도 왔어. 같이 하자는데? 태수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할 거야. 이런 사기 막으려면 알려야 하니까. 근데 제 얼굴이 나가면. 태수가 말했다. 민식 씨, 부끄러운 거 아니야. 당신은 피해자야. 가해자가 아니라고. 알아요. 근데, 그리고 생각해봐. 당신 이야기 듣고 누군가가 조심할 수도 있어. 그럼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 민식이 잠시 침묵했다. 태수가 말을 이었다. 천천히 생각해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식은 결정했다. 인터뷰를 하기로. 방송국 스튜디오. 민식과 태수, 그리고 김영수가 함께 출연했다. 3명의 피해자를 대표해서 PD가 말했다. 긴장 푸세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행자가 질문했다. 강민식 씨,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되셨나요? 민식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동생이라 부르던 사람을. 민식은 자기 이야기를 했다. 처음 도진을 만난 것, 함께 사업을 시작한 것,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 말하는 동안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믿되 확인은 꼭 하세요. 특히 돈 문제는. 촬영이 끝났다. 민식은 한숨을 쉬었다. PD가 다가와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메시지 담겼어요. 태수가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김영수도 말했다. 형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민식이 웃었다. 저도 뭔가 후련하네요. 방송이 나간 건 2주 후였다. 민식은 가족과 함께 방송을 봤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나왔다. 어색했지만 진실한 모습이었다. 방송을 보며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당신, 대단해요. 지훈도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민식도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민식의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졌다. 친구들, 동료들, 옛 직장 사람들. 방송 잘 봤어. 힘내. 형님 대단해요. 응원합니다. 모두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식은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민식이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강민식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 어제 방송 봤어요. 저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거든요. 민식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러세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민식이 말했다. 물론이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 빨리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분 연락처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용기 났어요. 전화를 끊고 민식은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며칠 후, 민식은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한 대학교 교수였다. 강민식 씨, 혹시 우리 학교에서 특강 해주실 수 있으세요? 특강요? 네. 사기 예방 관련 강의인데 실제 경험자분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학생들이 요청했어요. 민식이 망설였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진실한 경험만 나눠주시면 돼요. 민식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식은 대학교 강의실에 섰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됐다. 민식이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식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식은 자기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세요? 민식이 잠시 침묵했다. 미워요. 당연히 미워요. 근데요? 미워하면서 사는 게 저한테는 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잊으려고 노력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민식이 웃으며 답했다. 가족 덕분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텼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민식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도움됐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 겪으셨거든요.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듣고 아버지한테도 전해드릴게요. 민식이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님께 잘하세요. 힘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힘내세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식은 버스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쓸모가 있구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그게 민식에게는 새로운 의미였다. 집에 도착했다. 미영이 물었다.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더라. 당신 말이 진실해서 그래요. 민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나 뭔가 찾은 것 같아. 뭐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 돕는 일. 미영이 웃었다. 그거 좋네요. 당신답고.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식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기 예방 가이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다. 어떤 신호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민식은 밤새 글을 썼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주일 후, 민식은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댓글들이 달렸다.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민식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한 달 후, 민식의 블로그 조회수는 10만을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식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민식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민식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에게 답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날, 누명 한 중년 남성이 민식을 직접 찾아왔다. 강민식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 블로그 보고 찾아왔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민식이 그를 카페로 안내했다. 커피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남성도 민식과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민식은 자기 경험을 나눴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았는지. 남성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민식이 남성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해결해요. 그날부터 민식은 또 다른 일을 시작했다. 평일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엔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했다. 돈을 받지 않았다. 그냥 도왔다. 태수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작은 상담센터 같은 걸 만들었다. 이름은 다시 서기. 몇 달 후, 다시 서기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곳이 됐다. 매주 1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기 피해자들, 고민 있는 사람들. 민식과 태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다시 서기를 취재했다. 기자가 민식에게 물었다. 왜 이 일을 하시나요? 민식이 답했다. 제가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안 받으시잖아요.
이건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돕는 일이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존경스럽습니다. 민식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기사가 났다. 제목 사기 피해자에서 상담가로 강민식 씨의 다시 서기. 기사는 민식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대단하시네요. 본받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그날 저녁, 민식은 가족과 함께 기사를 봤다. 지훈이 말했다. 아빠 멋있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식이 웃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하는 거야. 미영이 민식을 안았다. 당신은 강해요. 그리고 착해요. 민식이 미영을 꼭 안았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강한 거야. 그날 밤, 민식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식은 중얼거렸다. 나는 행복하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돈은 없었다.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다. 민식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게 민식의 새로운 이유였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나요? 당연히 사람을 믿어야겠지만 민식이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믿고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